3월 B. 3월 B형 20에서 23. 20에서 23 지문을 보도록 하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문제를 먼저 보느냐 아니면 지문을 먼저 보느냐의 갈림길에서 내가 항상 뭐라 그랬어? 문제를 먼저 보는 거라 그랬어. 근데 문학은 문제를 먼저 보면 계획을 세워준다라든가 힌트를 먼저 잡는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존재하는데, 독서에서는 문제를 먼저 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살짝 한번 보면 첫 번째 20번 문제를 보시면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전통적인 문제죠. 이게 바로 뭐 하는 거냐면 주제에 대한 문제야. 자, 내가 앞에 개념 잡을 때 주제라는 것은 크게 보면 중심이 되는 사상이거나 글쓴이가 드러내고 싶은 바탕에 깔려있는 중심이 되는 사상이거나 아니면 중심이 되는 문제라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따지고 있는 건 중심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즉, 이 글은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그래서 독서를 얘기할 때 주제는 아예 머릿속에다가 다루고 있는 바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알겠지? 독서에 있어서의 주제는 다루는 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중심이 되는 문제는 뭐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니? 그 문제라는 것은 결국 과제, 대상, 사물이기도 해. 그러니까 소재, 제재, 주제라는 말이 참 애매해요. 그래서 차라리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뭐니? 무엇에 대해서 말하니? 이렇게 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한자어로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근데 이 문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독서 지문에서 질문이라는 건 그대로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나는 오늘 광석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광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무슨 말이겠어? 나는 오늘 우리나라 드라마가 세계 속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게. 그럼 내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가 되는 거야? 다루고 있는 바니까 우리 드라마가 세계 속에서 인정을 받는 그 상황 자체가 주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하면 다루는 바야. 오케이. 그 다루는 바는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 무엇은 무엇이냐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로 들어가면 다 물음표가 되어 있죠. 물음표가 되어 있죠. 질문이니까 당연히. 그럼 면각 일정의 법칙은 무엇인가? 아, 본문의 면각 일정의 법칙을 다루고 있구나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이지? 특히 무엇인가 그랬으니까 개념정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광물별 결정형의 종류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게 다 제목들이야. 그냥 제목들. 그래서 결국은 주제는 질문이요, 질문은 또한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 오케이. 이 글의 제목은 뭐예요? 그건 그 글의 주제야. 그 글에서 글쓴이가 던진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글쓴이는 해답을 쭉 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세트로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제는 그 글에 던져진 질문이며 그 질문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제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흔한 문제니까 20번 문제는 윗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은 기억이니까 앞뒤 문맥 보고 풀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22번 요런 경우에는 그림을 먼저 보는 거라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 문학에서의 보기는 작품 보기든 일반 보기든 그 보기를 먼저 보고 작품에 대한 힌트를 얻어서 작품을 읽었단 말이야. 그렇지? 독서에서 보기는 모든 보기를 완벽하게 읽고 분석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라 그랬지? 그림이나 도표 같은 것들이, 그래프 같은 것들이 있을 때만 본다 그랬어. 즉 여기에 도표가 없었으면 안 봤을 거야. 그림이 없었으면 안 봤을 거야. 근데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슬쩍 보는데 어차피 전체 페이지를 우리는 한눈에 보고 있으니까 이 그림이 본문에도 있어. 그렇지? 색다른 게 아니야. 그럼 이 그림과 비슷한 것이 본문에 이미 설명되고 있고 그 사례일 뿐이니까 본문을 읽어봐도 상관이 없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본문에 이 그림이 없고 이 보기에만 이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럴 때는 본문엔 이 그림과 같은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 거지. 설명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본문엔 그림이 없으니까 보기에 있는 그림을 데려다가 함께 보면서 읽어주면 된다 그랬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림이나 도표나 이런 것들은 자, 독서에서 보기에 등장하는 그림, 도표, 그래프 같은 것들은 모양새가 있는 것들은 무조건 본다. 먼저 보는데 대강의 형태를 보고 항상 뭐야? 거기에 있는 개념어들을 슬쩍 익혀둔다 그랬죠? 살짝 익히는 거야.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표 그림이 나온 다음에 A에 아무 말도 없지만 A에 무슨 면이라고 되어 있다거나 B에 무슨 면이라고 되어 있다거나 그래프 같은 경우에 X축이 무엇이고 Y축이 무엇이고 그림 형태가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 뭐야? 아하, 무엇과 무엇의 관계가 어떤 형태로 변하고 있는지를 이 글에서 살펴보겠구나. 또 여기 도표에다가 제목이 딱 붙어. 뭐뭐뭐뭐 그래프라고. 오케이. 그렇다면 아하, 요것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본문에 있겠구나 라고 예측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어느 부분에 두구둑 걸리면 보기에 있는 그래프를 함께 보면서 읽어주면 훨씬 쉽다라는 거죠. 내 말 이해했지? 그 정도의 보기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독서에서는. 문학보다는 훨씬 덜 쓰임새가 좋은 거지. 무슨 말이겠지? 이해되지? 자, 그런 식으로. 그럼 마지막 정리. 뭐만 가져가면 된다? 그림, 도표, 그래프가 있는 보기는 살짝 먼저 봐준다. 뭘 본다? 이런 개념어들이, 제목이나 개념어들이 무엇인지 살짝 익혀두고 본문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나오면 함께 보면서 읽어준다. 끝. 됐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휘 문제군요. 어휘 문제가 들어있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첫 번째 단락부터 또 핵심 잡기 연습. 자, 핵심 잡기 연습 가자. 자, 첫 번째 내가 이 퀴즈로 냈었던 거야. 광물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하, 이 지문은 광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나 보구나. 그런데 항상 범위는 좁아질 수 있어. 광물이라고 얘기해놓고 화강암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던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은 더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좁혀가는 것이 글쓰기의 기본적인 방법이거든. 교육이란 이렇게 시작했다가 고등교육은, 중등교육은, 우리나라의 뭐 중학생 교육은, 입시 교육은 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니까 큰 틀은 어쨌거나 광물에 대한 얘기군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아하, 이 글의 주제, 대상, 문제 다루는 건 광물이군.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단위 물질로서 광물이 무엇인지 개념 정해줬어요.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단위 물질이다. 즉 광물은 암석의 단위 물질이야. 암석을 이루는 물질이야. 광물이 어디에 포함돼? 암석에 포함돼. 그리고 그 암석이 무엇을 이룬다? 지각을 이루게 되겠지. 됐지? 광물은 뭘 만든다? 암석의 물질이고 그 암석들은 결국 무엇을 형성한다? 지각을 형성한다. 이걸 알아야 본문의 본문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 이건 필요 없어. 그냥 연습해 본 것 뿐이야. 그러니까 광물, 지각을 이루는 거군.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야? 특징적인 결정 구조를 갖는다가 더 중요하죠. 그렇지? 주술관계 따지면 광물은 주어고 서술어가 뭐야? 갖는다잖아. 뭘 갖니?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말은 아하, 결정 구조구나. 이건 필요 없어요. 요거는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려고 내가 해본 거고, 더 중요한 말, 이 지문을 읽으면서 핵심 잡는 거는 결정 구조를 갖는다. 끝났어요. 첫 문장의 핵심, 광물은 결정 구조를 갖는다. 끝. 따지. 핵심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랬으니까 광물의 결정 구조는 띵 다시 잡지. 결정 구조는 다시 잡았죠? 그 광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일정하게 배열된 양상이다. 아이? 결정 구조가 뭔 소린데요? 난 모르겠는데요. 친절하게 설명해 줬죠. 뭐라고? 원자들의 일정한 배열. 광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일정한 배열을
뭐라고 얘기한다? 결정 구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선택이요, 지구과학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결정이라는 말에 대하여 어디선가 들어본 바가 있어서 저는 살짝 알아요. 그럼 그건 구정보인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런 말들이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 말들을 내가 체크하거나 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말 알겠지? 또 저는요, 문과에요, 사탐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요, 이런 거랑 정말 친하지가 않아요. 이런 단어들을 보면 정말 경기가 나요.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도 얘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중요한 건 뭐야? 광물은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거지. 내 말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안 나온다는 거야. 결정 구조의 개념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한 것은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는 거야. 이런 초급의 문제는. 왜 안 나오냐면 이건 지구과학 지문은 아니기 때문이야. 지구과학 지문인데 지구과학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럼 우린 머릿속에 남는 건 광물은 결정 구조. 원자의 일정한 배열을 나타낸다고? 오호.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그냥 뭐야? 일정한 거. 요 정도만 딱 체크해주면 돼요. 이해됐지? 자, 요 정도만 해주시고. 자, 그 다음. 같은 광물의 경우에 그 결정 구조가 동일하면 따단. 자, 이런 건 뭐야? 중요하지. 결정 구조는 어떻게 된다? 동일하다. 어떤 경우에? 같은 광물에.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읽게 되는 지문들은 모두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지? 데칼코마니. 그 데칼코마니라는 건 뭐라 그랬어?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놓고 같은 거 다름을 보여주는 거잖아. 비교 대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인간의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대상을 놓고 그 녀석의 특징을 찾고 다른 녀석하고 뭐가 같고 다르고를 찾는 게 인간의 기본 사고의 가장 중심이야. 뭔 말이겠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문들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같다, 동일하다라는 내용은 당연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럼 여기까지 읽고 머릿속에 남는 건 뭐야? 광물은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광물이면 걔가 같아요. 이해됐지? 얘가 가장 핵심 정보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알겠어? 그럼 지금 내가 이런 걸 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독서 지문을 읽으면서 모든 정보를 다 머릿속에 넣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강박감에 의하여 집중력은 흐트러지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서 읽고도 애매해지고 다 숲이 되어가지고 밀림이 되어가지고 뭘 읽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지? 그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다, 내가.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말은 뭐다? 광물은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광물이 같은 녀석이라면 같은 녀석은 당연히 결정 구조가 같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됐지? 역시 여러분들 지금 지금 내가 3번 이상 돌리라 그랬잖아. 3월 되기 전에. 그치? 3월 되기 전에 3번 이상 돌리라 그랬는데 지금쯤이면 한 번 반은 돌렸을까? 한 번은 맞겠지? 죽고 싶냐? 죽기 전에 해라. 응. 3번은 보라 그랬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봤으면 어떡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네? 탐구는 베이스요, 베이스. 기초체력이에요, 기초체력.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데. 그래서 무조건 3월이 되기 전에 3번을 확 돌려. 완벽하게 머릿속에 안 넣어도 되니까 일단 3번 돌리자고. 오케이? 그리고 차근차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돼. 알겠어? 그리고 내가 자꾸 틀리는 부분, 내가 어려운 부분을 조금씩 점령해 나가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이 독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3번, 4번 읽을 수 없어서 그렇지. 처음에 읽을 때 모든 걸 머릿속에 처음이 마지막이지만 우리는 모든 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라고. 물론 스피드를 내게 돼서 어느 순간에는 나 글 읽기가 되게 빨라졌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서 지문을 2번씩 읽고 문제를 풀 수도 있긴 해. 오케이. 근데 그거는 굉장한 경지지. 쉽지는 않아.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거나 광물은 결정 구조고 같은 녀석은 동일한 형태를 가진다. 끝. 자, 그 다음.
같은 광물의 경우에 다시 또 같은 광물인 경우에 경우 1, 경우 2, 경우 3 이거잖아. 그 결정 구조가 동일하며 이러한 결정 구조에 의해 나타나는 규칙 읽은 문장을 또 읽었구나. 이러한 결정 구조에 의해 나타나는 규칙적인 겉모양인 결정형도 동일하다. 아하 또도도도도 됐지? 자, 뭐가 나온 거야 여기서? 자, 결정 구조가 동일하며 이것과 대등하게 또 나온 게 뭐다? 결정형. 토 동일하다. 됐지? 도도도도도 동일하다. 그러면 어쨌거나 중요한 건 결정형도 결정구조도. 결정구조하고 결정형의 차이는 뭔데요? 결정형은 뭐라 그랬냐면 규칙적인 겉모양. 얘 제일 중요한 말은 뭐야? 겉모양이야, 겉모양. 구분이 잘 안 돼요, 선생님. 결정구조나 결정형의 구분이 잘 안 돼요. 아무 상관없지. 아무 상관없어. 우린 뭐만 알면 되는 거야? 광물이 같으면 결정구조와 결정형이 같다만 알면 끝나는 거야. 만약에 그것이 구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 글쓴이는 당연히 어떡할까? 다음 단락에 여기서 결정구조는 결정형은 결정형의 결정형 사례들 막 그림 주고 막 난리 치겠지. 그러기 전에 우린 힘 쓸 필요가 없어. 그냥 포인트가 되는 동일하다면 잡으면 끝나는 거야. 됐지? 신정보 잡아놓고 동일하다면 잡으면 끝난다고.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런데 대 나왔지. 그런데 출제 포인트 나오면서 자, 얘네들은 뭐야? 기본이 되는 구조에서의 핵심이었고 대 이건 진짜 출제 포인트지. 얘는 당연히 우리가 잡는 핵심들이라면 얘는 이건 선택지에 반드시 들어가겠는데 하는 출제 포인트. 됐죠? 그런데 실제로 광물들의 결정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뭐라고? 결정은 다른 모양을 가진다.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요거 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줬는지 알겠죠? 그치? 광물은 무엇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 수 있다 라고 내가 퀴즈 탁 던져줬잖아. 무슨 말이겠지? 그러면서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지구과학 지문 혹은 광물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얘네 세 개의 관계가 무엇인지가 되게 헷갈릴 수 있어. 근데 내가 또다시 얘기한다. 그 관계가 헷갈리는 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얘네들은 같고 얘는 다르다만 알면 된다는 거야. 다를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중요한 건 무조건 뭐야? 다음 단락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들고 쓰셔도 된다고. 글쓰니까. 중요한 건. 그걸 기다리면 돼. 내 말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단락 한번 들어볼게요. 덴마크의 물리학자, 덴마크인지 뭐 어딘지 우리가 알게 뭐야. 물리학자 니콜라우스 스테노인지 뭔지 알게 뭐야. 하여간 어떤 아저씨는 등산길에서 채접한 수정의 단면들이 서로 조금씩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궁금증이 생겼다. 인물 잡고 스시 아저씨는 뭐 했다는 거야. 수정의 단면들이 다른 모양. 요거 포인트 잡고 있지 지금. 그렇지? 다른 모양이라는 걸 항상 핵심은 연결된다 그랬으니까 뭐가 다르다. 다른 단면 들을 가지고 있다는 무엇이 수정이 다른 단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 그리고 그게 궁금해서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그는 수집한 수정의 단면들을 그려 비교해 보았다. 단면도 오케이 알았어. 그 결과 단면도를 그려 비교해 보았다를 가지고 문제를 낼 만한 게 뭐가 있겠니? 단면도를 그리지 않았다 하겠니? 수채화를 그렸다고 하겠니? 동양을 그렸다고 하겠니? 대단한 정보가 아니지 이건. 무슨 말이겠어? 궁금해서 연구했구만 하면서 그냥 따라가면 돼. 그치? 따라가. 그 결과 결과가 나왔어. 수정의 결정 모양은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다른 단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있었던 거. 그치? 결정의 모양. 그쵸? 단면은 결정의 모양인 거예요. 그것은 뭐하다? 다르다.
됐지? 결정은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맞닿은 결정면들이 이루고 있는 각은 그림을 보는 거지. A와 같이 보이죠? 항상 일정하던 면각 일정의 법칙을 발견하게 됐다. 아하. 연구에서 뭘 했다? 그 선택지에 나왔었던 거 면각 일정의 법칙을 만들어냈다. 됐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결정 모양은 단면은 다르지만 각은 일정하다. 이거 끌어낼 거지. 그렇죠? 이해됐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단락에서는 같아, 달라, 뚜두뚜뚜뚜뚜뚜 연결 여기. 그치? 연결. 결정 모양, 수정 보니까 때 아저씨가 보니까 수정 결정 모양 다르더만 호호 하지만 연구했더니 뭐야? 각은 일정하다. 라고 흐름 잡으시면 돼요.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거야. 오케이. 자, 각은 일정하더라. 그래 놓고 그림에 뭐라고 되어 있어? 이걸 또 한참 들여다보면서 각이 똑같나? 면각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우리는 뭐야? 언어적으로만 잡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면이 이루는 각이 일정하다만 딱 잡으면 되는 거지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거야. 내 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세 번째 단락. 자, 세 번째 단락 가서 스테노는 같은 광물의 결정일 경우 면각이 일정해지는 이유 따단 잡았어. 또 이게 여기서 핵심이니까 면각이 일정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하고 넘어갔지. 됐지? 이유는 밑줄 기억이 있네. 결정 내부의 규칙성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했다. 자, 이유는 뭐다? 결정 내부의 규칙성. 내부 규칙성이군. 됐죠? 각이 일정한 건 내부의 규칙성 때문이다. 짐작했다. 따단. 자, 여기서 출제 포인트. 자, 이유를 요거 출포되시겠습니다. 자, 이게 왜 출제 포인트냐면 이 사람이 짐작했다라는 건 내가 관심 있어서 나는 돌의 암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지구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하고 무슨 잡지책을 읽고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짐작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아무런 중요도가 없어. 근데 이게 출제 포인트라는 건 내가 뭐라 그랬니? 기본은 핵심 잡고 연결하기. 이게 그리기 기본이고 죽을 때까지 그걸 써먹는 거라고 얘기했고 대신 우리는 당장 앞에 수능을 봐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제가 있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오케이. 그건 대학을 가고 난다면 쓸데없는 짓이야. 수능이라는 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 뭔 말인지 알겠지? 뭘 잘 내더라에 대한 얘기거든. 짜잘한 거, 치사한 거. 무슨 말이겠어? 그럼 치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뭔 얘기냐면 과학기술 지분에서 과학자들 여럿이 툭툭툭툭 뛰어나올 때가 많아. 근데 뭐라고 하냐면 시대별로 나눌 때 누구는 무엇을 예측했다. 누구는 무엇을 짐작했다. 누구는 무슨 현상을 보고 그것을 증명했다. 무슨 말이겠어? 그리고 그것을 이론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다르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주 치사하지만 이런 걸 내고 지랄들을 한다는 거야. 뭔 말 알겠지?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건 짐작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는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가 글을 읽는 데 있어서. 근데 수능이라는 치사한 시스템 안에서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내 말 알겠어? 이해됐어? 증명했다, 짐작했다, 발견했다. 이런 것들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긴 증명이 아니라 그냥 짐작했다야. 내 말 이해됐어? 이게 여기서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긴 시간 동안의 문제들을 본 내 입장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무조건 1등급을 만들고 싶은 입장에서는 얘를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게 자주 보였으니까. 내 말 알겠지? 자, 그래서 출제 포인트 하나 잡았고요.
당시만 해도 그 규칙성이 이유가 되는 결정 내부의 원자 배열 상태를 관찰할 수 없었다. 왜 짐작만 했냐면 그 안을 내부의 규칙성 때문이라는 걸 짐작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안을 관찰할 수가 없었으니까. 연결이 되죠. 관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죽은 뒤 X선이 발견되고 나서 야야라야야야 그 X선. 나서야 이렇게 돼 있지. 나서야.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순서. 내가 말하는 출제 포인트라는 순서. 얘는 지금 한 세트야, 한 세트. 이 두 개가 뭔가 다른 건 아니야.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뭐뭐 하고 나서야 무엇이 가능해졌다.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가 되더라는 거지. 계기라는 말이 중요하잖아. 계기라는 말. 오케이? 계기라는 말. 응? 응. 무엇이 변곡점이 되었다라는 거. 오케이? 변환점이 되었다라는 거. 뭐뭐 하고 나서야. 이것이 나서야. 그래서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선택지를 만드는 거지. X선이 발견되기 이전부터 그는 내부 규칙성이 있다는 걸 관찰해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증명해냈다. 그러면 틀린 거지. 알겠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쭉쭉쭉쭉 읽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것, 출제 포인트.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결정문에 그 결정을 이루고 있는 내부 원자들의 규칙적인 배열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하, 내부의 규칙성이라는 건 여기서 뭐야? 아하, 원자들의 배열이었구나. 까지 알아냈다는 거죠. X선에 의해서. 됐죠? 자, 흐름 다 잡았죠? 어떻게 흘렀어요? 결정 구조와 결정형은 같지만 결정이 다른 모양인 경우가 많더라. 그거 알아낸 애가 누구냐면 스테 아저씨다. 스테 아저씨가 수정 보니까 다르더라고. 그래서 자시 보니까 엄마 각은 그래도 일정하더라. 무슨 말이겠어? 우째 각이 일정할까? 내부에 규칙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예측. X선 뻥 나오자. 맞아. 내부의 원자의 규칙성이었어. 이 원자가 X선에 의해서 따닥 된 거지. 이해됐지? 이게 흐름이야. 그래, 흐름. 연결. 핵심의 흐름.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대가 조미료 착착착착 한 것처럼 뭐한다? 출제 포인트들을 잡아준 거고.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받고 네 번째 단락으로 따단 들어갑시다. 그렇다면 같은 종류의 결정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형성된 이유는 뭘까? 아하, 이유 1, 이유 2로 넘어갔어. 여기는 뭐냐면 면각이 일정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엔 다른 모양, 뭐가 다른 거? 결정이 다른 모양인 이유. 요거로 넘어갔지. 됐지? 이해됐지? 결정이 다른 모양인 이유. 그 이유는 결정에 주입되는 물질의 공급 정도에 따라 결정면의 성장 속도가 달라지게 된다. 아하, 뭐하고? 무엇에 따라 무엇이 다르다? 물질의 공급 정도. 됐죠? 물질 공급. 물질이 공급되는 정도가 달라서 뭐가 달라진다? 성장 속도가 달라지는군. 결정되기 때문에. 됐죠? 자, 그림 위에서 보는 것 같이 빨리 그림 봐야지. 결정의 성장 과정. 이 암석 안에 있는 결정이 이런 식으로, 기본 구조가 이런 식으로 성장. 엄마, 하나가 막 커지고 있네. 자, 가령 그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광물의 작은 결정 두 개를 같은 성분을 가진 용액 속에 매달아 놓았다고 하자. 이때 가결정이 담긴 용액은 물질이 사방에서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림은 항상 어떻게 돼? 뭔가 그림이나 그래프나 도표가 지문 안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있고 단락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얘는 읽으면서 뭐 하는 거야? 계속 얘를 보는 거지. 계속 얘를 보다 보니까 밑줄 긋거나 핵심을 잡을 게 별로 없어. 그림이 다 있으니까. 내 말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그림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스피드가 나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은. 아, X축이 그거, Y축이 그거. 아, 그래프가 이렇게. 이게 뭐야? 가 광물은 그렇군. 나 광물은 그렇군. 그대로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이해됐지? 자, 그래서 고르게 공급된 거야. 그 다음에 나 결정이 담긴 용액은 물질이 오른쪽에서 더 많이 공급되도록 해놓았다. 그러네, 오른쪽. 가결정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그렇지. 숫자가 1단계, 2단계, 3단계 성장이구나. 나이트처럼. 됐어. 됐죠?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이상적인 모양으로 가진 결정, 이상 결정으로 성장하는 반면, 그래서 이 새로운 정보, 신정보 뭐야? 새로운 용어, 이상 결정. 이상 결정이 뭔지 그냥 알았지? 이상 결정은 뭐야? 이상적 모양. 됐지? 이상적 모양 결정이었네. 이상적 모양의 결정. 잡았죠?
됐죠? 이상적 모양의 결정 잡았고. 그 다음에 나결정은 기형적인 모양을 가진, 아하, 기형적이군. 그래서 기형결정이네. 됐죠? 나는 기형결정. 역시 모양이죠? 기형결정. 데칼코마니 형성이 됐네요. 됐죠? 이렇게 일어날 이유는 뭐다? 물질 공급 정도가 균일하냐 균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것. 나결정의 오른쪽 결정면은 다른 결정면들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결정이 성장해 나아갈수록 나왔지. 됐지? 성장할수록 결정면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 네 번째 단락은 말이 되게 많지만 물질 공급의 정도에 따라 성장 속도가 바뀐다. 그래서 이상적인 형태가 있고 기형적인 형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잡았잖아. 오케이, 잡았잖아. 그래놓고 마지막으로 출제 포인트 뭐야? 수록. 됐죠?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됐죠? 공급이 많아서 결정면이 좁아진다. 자 뭐야? 공급의 정도가 어느 면이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면. 됐죠? 성장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됐죠? 마지막 뭔 일이 벌어진다? 면이 점점 더 결정면이 좁아진다. 즉 이렇게 되네. 반비례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됐지? 여긴 뭐다? 당연히 여기 뭐가 있었어? 수록 있었으니까 출제 포인트 만들어진 거지. 다 잡았어? 그렇지? 응, 수록. 우리 이거 문학에서도 수록 잡아. 그렇지? 내가 말하는 만토, 떼떼떼떼떼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야? 독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문학에서도 한다고. 출제 포인트. 됐어. 그리고 얘는 수록이 나오면 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관계가 나오니까 당연히 출제 포인트지. 관계는 크게 보면 뭐가 있다? 비례, 반비례, 오케이? 유지 이런 관계들이 존재하지. 됐어. 이해됐어. 그럼 얘는 뭐야? 반비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림으로 확인 끝났어. 그림에 있는 건데도 내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히 뭐야? 수록 출제 포인트니까. 떼버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단락은 뭐 별거 없어요. 자, 그림을 통해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질의 공급 환경이 공급 정도 이게 환경이었죠. 아하, 이거 환경이죠. 환경이 다른 곳에서 성장한 결정들은 서로 다른 모양. 됐지? 환경이 뭘 한다? 다른 모양을 결정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말은 결국 뭐가 된 거야? 제일 중요한 말은 얘가 각이 일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내부의 원자 구조 때문이며, 여기 하나 세트가 완성이 된 거고, 모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의 모양이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이다? 물질 공급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내 두 번째 퀴즈지 이게.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낸 퀴즈를 여러분들이 바로 퉁퉁 찾아낸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잘 찾아낸 거야. 알겠지? 이해됐지?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뭔가를 툭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답이 쉽게 찾아지고 있다면 실력이 늘고 있는 거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잔잔한 애들, 실제 포인트 잔잔한 애들, 이런 애들, 요것도 우리 나중에 슬슬 내가 물어볼게. 자, 공급 환경에 따라서 다른 모양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과다는 같은 광물이 결정이기 때문에 그 면각은 당연히 서로 같겠지. 이처럼 같은 광물의 결정은 그 면각이 같다는 사실을 통해서 다양한 모양의 결정들의 종류를 판별할 수 있다. 면각 일정의 법칙은 광물의 결정을 판별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준으로 형대 광물의 초석이다. 아하, 이거 뭐야? 다시 설명하지. 면각 일정의 법칙의 의미는 뭐냐면 판별. 그렇죠? 판별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X선 이후에 더 명확해진 이 녀석은 광물학의 현대 광물학의 초석이 되었다. 초석은 뭐야? 초석, 바탕이 됐다, 기본이 됐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지? 현대 광물학의 초석, 바탕이 되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 의미 이렇게 얘기하지. 이해돼서 이런 화작 같은 데 자주 등장하는 거.
그치?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내용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뭘 다루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화작 같은 데서는. 오케이? 언매에서는, 매체에서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지. 이해됐죠? 자, 흐름 다 잡았죠? 자, 그럼 끝났어요. 역시 이 안에도 데칼코마니가 있어요. 얘네들도 세 개의 세트의 데칼코마니라고 볼 수 있지. 광물은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결정형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의 모양이 결정을 가지고 있다. 이거 세 가지. 그렇지. 그 다음 이상결정과 기형결정. 데칼코마니.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다른 모양, 같은 각, 일정한 각. 이게 제일 중요하지. 되지? 응. 그렇지? 자, 결정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면각은 일정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됐죠? 요거. 끝!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보자. 자, 20번. 면각 일정의 법칙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알아냈잖아. 그치? 각이 일정하다는 것이요. 됐어. 면각 일정의 법칙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였지. 내부의 규칙성, 즉 내부 원자의 규칙성. 광물별 결정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그건 없는데? 모르는 말이지? 빨리 넘어가고. 결정면의 성장 속도는 결정면의 크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성장 속도에 따라서 면의 크기, 좁아지네 넓어지네가 결정됐지? 됐지? 같은 광물의 결정이 다른 모양으로 성장하는 이유, 이거 핵심적인 거잖아. 그치? 다른 모양인 이유는 요거. 물질의 공급 정도. 즉, 이 선택지를 보니까 뭐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잡은 핵심이야, 그냥 다. 뼈대. 핵심 잡고 연결했었던 내용들을 그냥 쭉쭉쭉쭉쭉 집어넣은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기본적인 문제.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 문제. 자, 그 다음에 기억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어요. 기억. 자, 기억은 뭐냐면 결정 내부의 규칙성. 그치? 요거. 결정 내부의 규칙성. 내부의 규칙성과 관련된 때는 추측을 하긴 했지만 확인하지 뭔지 알겠지? 이해됐지? 이거 뭐 한 거야? 출제 포인트 이렇게 한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이걸 이렇게 내든 안 내든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야. 이거는 무슨 말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추측하긴 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스테노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물리적 법칙을 입증했다. 입증, no. 증명하기 X선 개발했다. No. 그치? 그건 나중의 일이지. 다양한 양상을 비교해 분류체계, 몰라. 분석한 내용은 면각 일정의 법칙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No.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걸 찾은 거지. 이것 때문에 이게 간 게 아니지. 순서가 바뀌었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끝났어요. 이제 3점짜리다. 3점짜리 어떻게 생각해보나 보자. 어떤 광물이 성장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평 단면을 보이는 결정이 되었다. 단 물질 공급 이전의 결정이 초기 모양은 정육각 기둥이다. 아하, 정육각 기둥이란 건 뭐야? 항상 뭐라 그랬어? 본문의 개념이 있고 보기에는 그 개념을 가져온다. 때려 넣어라. 관계를 때려 넣어라. 공식을 때려 넣어라. 잡고 때려 넣는 거야. 오케이. 본문의 핵심을 우리는 잡고 그 핵심을 우리는 보기에서 확인하여 사례니까 때려 넣으면 되는 것이지. 자, 그럼 여기 뭐라 그랬어? 이전의 결정의 초기 모양이 정육각 기둥이다 그랬어요. 정육각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정육각이 이상결정인 거지. 그치? 환경이 균일하게 뚜뚜뚜뚜뚜 됐을 때 이상적인 모양의 결정은 그거였다라는 겁니다. 그거였다는 거죠. 결정의 성장 과정에서 물질의 공급을 제외한 다른 요인을 배제한다. 그럼 뭐야? 항상 조건이 붙어 있을 때 딴 생각하지 마라. 이거지 뭐. 됐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지금 이상결정이요? 아니요? 정육각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결론 뭐다? 보기에 나와 있는 녀석은 기형결정이더라. 이해되지? 기형결정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수록수록 출제 포인트는 뭐야? 좁아진다. 어디가? 많이 준대. 끝. 이거잖아. 그러면 제일 좁은 데가 어디요? A가 좁네. 벌써 해놨네. 따지. 그럼 거기가 바로 뭐야? 이상결정, 기형결정을 만들어내게 된, 즉 더 많이 공급되어 성장 속도가 빨라서 면적이 좁아진 부분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내 말 이해돼서? 이해됐지? 내 말 알아먹었어? 3점짜리가 이거야, 이거. 근데 시간이 지나 지금 최근으로 오면 똑같은 형태의 것인데 어려워진 것뿐이야. 정보가 더 많아지거나 말을 슬쩍슬쩍 더 많이 바꾸거나 무슨 말 알겠어?
더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거나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기본기를 다지고 어려운 것도 치고 또 힘들어요. 그럼 또 기본기 다지고 어려운 거 치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야? 모두 1등급. 신의 가호가 있으면 만점.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럼 1번 보세요. 지금까지와 같이 물질 공급이 지속된다면 A면은 점점 좁아질 것이다. 이게 바로 뭐야? 수록수록 출제 포인트지. 나왔지. 됐지? 그럼 항상 출제 포인트는 하는 거야. 이거 했잖아. 그지? 이거 했잖아. 출제 포인트 하잖아. 됐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현재 결정 모양은 A면보다 B면이 물질이 더 많이 공급된 경우를 이거 마찬가지잖아. 출제 포인트잖아. 그치? 공급이 많이 되면 될수록 좁아진다. 포인트 됐잖아. 됐지?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A면보다는 B면이 더 많이 공급된다. 아니지. 좁은 데가 더 많이 공급돼야지. 됐어. 그건 여기야, 여기. 요거만 딱 우후 출포 쓰럭쓰럭만 잡으면 그냥 톡톡 끝나는 거야. 알겠어? 절대로 틀릴 수 없다 우리는. 됐지? 모든 방향에서 물질이 고르게 공급되었다면 A면과 B면의 면적은 같을 것이다. 이상 결정은 정육각이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현재 결정이 더 성장하게 되더라도 A면과 B면이 이루는 각은 항상 그렇지. 이거 뭐야? 면각 일정의 법칙 써먹은 거지. 됐지. 결정의 모양이 달라졌지만 결정 내부의 원자 배열이 가진 규칙성은 훼손되지 않아야 면각이 일정하겠지. 다 지금 어디서 놀고 있어? 선택지들이. 핵심 뼈대에서 놀고 있잖아. 내 말 알아서 이해됐어? 자, 마지막은 별개의 문제. 별개의 문제. 주춧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정답은 5번이죠. 주춧돌. 기둥이 있잖아. 기둥이 이렇게 기둥이. 기둥의 밑에 받치고 있는 돌을 말합니다. 이게 주춧돌이에요. 현대 가옥에서 이거 보기 쉽지가 않지만 전통 가옥에 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 주춧돌이야. 근데 이 주춧돌이라는 말이 어차피 기둥이 뼈대이며 지붕을 받치며 건물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이 가장 기본에 대한 바탕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주춧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냥 초석이에요. 되게 원초적인 어휘 문제지. 요즘은 이런 어휘 문제보단 뭐가 많이 나오지? 같은 단어의 다른 쓰임 문제가 나오거나 각 단어들이 잘 쓰인 거 나오거나 더 다양하게 나오잖아. 그치? 이렇게 한 방으로 끝내는 거 잘 안 나와. 요즘은. 오케이. 대신 우리는 어쨌거나 주춧돌이 그 뜻이구나 알아야 돼. 수능 출제자는 이전에 출제된 문제들 쓱 훑어보다가 뭐 하는 거야? 예전에 나왔던 단어들은 기본 단어구나 생각한다 그랬잖아. 무슨 말이겠지? 주춧돌이라는 단어는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됐지? 됐어?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지? 응.